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 어제 하던 거에 이어서 우리 만들어놨던 기능들 좀 컨트롤 할 거예요. 어제 우리가 리스트까지 진행을 좀 했죠. 오늘은 다른 기능 건드려 볼 건데 일단 화면을 좀 보면서 리스트로 넘어가면 나오고, 자 이제 제목을 눌렀을 때 우리가 아이디 A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 요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기능이 있어요. 디테일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미 있습니다. 코드에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show detail이라고 하는 애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A링크 걸어놓은 건 그냥 디테일이죠. 어제 했던 방식, 리스트를 바꿨던 방식처럼 얘도 좀 수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얘를. 자, 그래서 이 디테일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 지금 하던 대로 변형을 할 건데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list.jsp에 걸려있는 요청대로 처리되게 메서드를 수정, 이걸 합니다. 근데 상세 보기도 이제 어느 정도 화면단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면단의 구성은 리스트 보여주는 거랑 유사하게 좀 진행을 할 건데, 리스트는 th가 이렇게 가로 한 줄로 있고 데이터가 한 줄씩 쌓이면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디테일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약간 보여주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번호. 이렇게 나오게. 그러니까 테이블을 사용해서 처리를 할 건데 구성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글 하나만 보여주는 거니까 굳이 가로로 데이터를 나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보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거 하나 하겠습니다. 수정, 삭제 버튼 만들어 두는 거.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현재 우리가 로그인 기능을 아직 안 만들었죠? 로그인 기능은 안 만들었지만 작성자에 대한 정보는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자의 정보와, 근데 애매하다. 로그인을 안 만들었. 우리 로그인 있나요? 있네요. 우리 로그인 있군요. 로그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네. 그리고 그러니까 하긴 작성자를 저장을 했겠죠. 맞네요. 라이트를 할 때도 얘를 아직 디자인을 만들진 않았지만 로그인 정보 다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권한 체크를 해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버튼이 안 보이게,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버튼이 보이게. 이거는 이제 권한 체크도 하는 건데 당연히 이것도 검증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안 한 상태라면 버튼이 안 나와야 돼요. 그쵸? 로그인을 한 상태면 버튼이 그 다음에 이제 권한 체크를 한 결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적어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 겁니다. 디테일 기능을 만든다. 디자인은 적당히, 지금 저는 당연히 안 돼요. 이런 거 안 바꿨으니까. 적당히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디테일한 꾸밈 같은 거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버튼 2개 필요할 건데, 그 버튼들은 이러한 조건을 따져가며 판단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시간을 좀 충분하게 들여봤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오신 분도 있고, 아직 하던 분도 있고, 다양한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걸려있는 요청대로 처리되게 라는 말 자체는 우리 메서드에서 show 디테일로 받고 있었는데, 그 요청 받는 부분을 좀 수정을 해라 라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아티클 컨트롤러에 가서 show 디테일이라는 부분을 제가 디테일로 고칠 거고요. 메서드 이름은 그냥 둘 겁니다. 그리고 상세 보기 페이지 또한 얘가 이제 더 이상 직접 응답할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폰스 바디는 빼주고요. 그러면 여기 리턴 타입은 스트링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화면을 그릴 수 있는 JSP 경로를 입력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은 뺄게요. 일단 여기다가 USR에 아티클에 디테일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이런 애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리스트를 그냥 복사해서 detail.jsp 바로 만들어 주고요. 들어오면 이런 부분은 좀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헤드는 그냥 받고, 여기서 이제 구조를 이대로 이런 방식대로 간다면 리스트처럼 나올 거니까 구조를 좀 바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따로 힌트를 드린 건 없는데, 테이블 사용법이 하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그냥 하나의 tr에, 지금 tr이라는 게 이렇게 한 줄을 의미하죠. tr 하나당 이 한 줄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한 줄에 th랑 td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구성을 그냥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지금 여기다가 td를 만들어주고, 얘를 뭐 지웠다가 다시 하죠. 이렇게. 번호에는 여기도 이제 반복문 같은 거 필요 없을 거고요. 이런 값을 넣어주고, 얘를 좀 복사해서 thead랑 tbody도 딱히 필요가 없어요. 얘를 복사해서 얘는 잠깐 주석을 좀 걸어놓고, 번호, 작성일, 수정일, 작성자, 제목, 내용 이렇게. 상황에 맞게 그냥 변경을 좀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reg date 여기다 넣어주고요. 여기는 update date. 보여주는 양식은 둘 다 동일하게 보여줘도 되겠죠? 그리고 작성자는 일단 저 바로 라이터 네임 그냥 쓰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름 가져올 거 뻔하니까. 제대로 아직 수정을 한 건 아니지만. 네, 타이틀. 여기는 바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제거. 이러면 양식은 끝난 거예요. 그냥 테이블 태그 안에서 tr과 td를 저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자, 누르고 들어갔을 때 마이바티스 익셉션, 라이터 네임이 없죠 지금 저한테. 이것 때문인데 얘만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일단 구조를 좀 볼게요. 아직 다른 문제가 있나 보네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게 일단 그러면 구조를 조금 이따 보고요. 아예 좀 뜯어 고치고 나서 해보죠. 디클 업데이트 데이트. 오케이. 자, 얘는 좀 만들어 놨고, 이 상태에서 일단 얘가 화면을 그릴 수 있게끔 컨트롤러 쪽을 좀 더 수정을 해 주도록 하죠.
지금 참 애초에 넘겨준 게 없었군요. 그릴 수가 없는 상태였네. 자, 모델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나 등록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 해서 아티클이라는 이름으로 아티클을 넘겨주면 될 거고, 얘가 넘어왔을 때 detail.jsp에는 아티클이라는 애를 그냥 쓸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리스트를 할 때는 아티클스, 애초에 순회할 수 있는 리스트 형태를 넘겨줬기 때문에 반복문을 통해서 한번 까는 작업을 한 거고요. 지금 아티클 같은 경우는 한 줄의 데이터잖아요. 그럼 굳이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티클스도 사실 바로 쓸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라이터링이 가능하도록 좀 수정을 해줄 건데, 지금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 메서드가 get article by id예요. 이 id 가지고 가서 get 아티클 하나 가져와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서만 쓰지 않죠. 여기도 쓰죠. 여기도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공통으로 지금 세 군데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얘를 찾아 들어가서 이 쿼리를 조인으로 바꿔버리면 modify랑 delete는 조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얘 때문에 조인을 해야 되네요. 그쵸?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데가 있는데, 걔네들은 이런 조인으로 쿼리가 변경되는 상황이 필요가 없대요. 이럴 땐 새로 하나 만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우리가 조회 한번 할 때 얘는 지금 PK 가지고 조회를 한 거니까 검색 속도가 빨라요. 그죠? 근데 조인을 걸면 이거만큼 느려지겠죠. 지금은 데이터가 개수가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금방 뚝딱 되겠지만, 데이터가 실제로 많이 쌓인다, 게시물 데이터도 많고 회원 데이터도 많다, 이러면 이 조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온절 때문에 얘가 걸리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매칭을 해야 되니까.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 쿼리보다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모디파이와 딜리트 기능을 수행할 때 여기에 쿼리가 바뀌어져 있다면 불필요하게 조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메서드를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이걸 그냥 쓸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은 제가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출력용 아티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아티클 DAO한테 이거 해달라고 해야죠. 근데 위치를 얘를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안 해도 되는 작업이긴 해요, 이런 위치는. 근데 저는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해서 얘도 위치를 좀 올려주도록 하죠.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제 새로 쿼리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갈 쿼리는 얘를 그냥 가져와서 조금만 바꿔주도록 하죠. 여기까지는 그냥 써도 될 것이고, 여기도 그냥 써도 되고, 여기도 그냥 써도 돼요. 오더바이만 빼고 웨어절 넣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애는 이거 그냥 넣어주면 될 거고. 조인은 똑같이 하죠. 하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리스트를 가져와서 정렬을 때릴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아이디라는 조건을 줘서 얘에 해당하는 애만 찾을 거냐 라는 얘기니까. 그쵸? 그러면 쿼리가 얘한테 날라올 것이고 들어갈 것이고 모델을 넘겼으니까 JSP가 그릴 수 있겠네요. 그쵸? 서버를 다시 켜주고 리스트에 가서 누르면 이렇게, 제가 구성한 th 하나, td 하나, 그러니까 한 줄에, 이 줄에 th 하나, td 하나 이렇게 넣는 거예요. 리스트에서는 애초에thead라는 영역을 만들어 놓고 얘를 한 묶음으로 하나의 한 줄로써 tr 안에다가 th를 4개를 넣은 거였잖아요.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표를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테이블 안에는 셀 병합도 가능해요, 당연히. 얘네 둘을 합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가능합니다. 하는 방법은 뭐 쓸 일이 생기면 알려드릴 텐데, 만약에 쓸 일이 없어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다면 그냥 테이블 태그에 관련된 특성 같은 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콜스판, 로우스판이라고 해서 이어 붙이는 겁니다. 쉬운 것들이니까. 그럼 일단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문제가 없죠? 이제 버튼들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 버튼에는 지금 테이블 가둔 DRB가 이거고 이 안에다가 DRB를 하나 더 만들자. 영역을 좀 나눠놓고 관리하는 게 편하니까 버튼들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클래스로 아예 붙일까요? 얘는 btn 이거는 테일윈드 치트시트에 없어요. btns는 그냥 제가 버튼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라고 하나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수정 삭제 버튼을 만드는 거였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 좀 같이 할게요. 그냥 일반 버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뒤로 가기 이런 거 하나 해놓겠습니다. 뒤로 가기. 그리고 온클릭 이벤트를 줄 거고요. 여기서 히스토리 백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함수를 실행시켜 버릴 거예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겠죠?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history.back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얘가? 자, 히스토리는 기록이죠, 기록. 백은 뒤죠, 뒤. 기록에서 바로 뒤로 돌려버리겠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기라고 붙여놨는데 얘를 실제로 누르면요. 자, 이제 버튼이 만들어졌을 거고 리스트를 갔다가 디테일을 들어가요. 뒤로 가기 누르면 뒤로 갑니다. 이거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들어갔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뒤로 가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브라우저에 있는 이 버튼과 동일한 기능을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상황에서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요청을 보낸 거예요? 안 보낸 거예요? 얘는 요청을 보내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기록상에 남아있는 바로 직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에요. 요청이 여기 URL이 바뀌었으니까 여기로 요청을 새로 보낸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히스토리백은 요청을 새로 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그럼 게시물 없어졌죠. 뒤로 가게 하면 상세 보기가 나와요. 기록상 남아있는 거니까. 그 글은 없어졌는데 기록상은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서 버튼을 또 누르려고 하면 걸리겠죠, 이제 검증에. 이 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게 히스토리 백입니다. 진짜 단순하게 뒤로 가기 버튼일 뿐이에요. 앞으로 나올 개념에서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헷갈리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제가 뒤로 가기는 온클릭 이벤트 걸면서 이렇게 버튼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사실 버튼 써본 게 홈 태그 안에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A 태그를 넣는다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A 태그로 해도 돼요. 근데 A 태그로 할 거면 href에다가 이 함수를 적는 게 불편하죠.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좀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버튼 태그를 쓰기도 하고 저럴 때는 A 태그를 쓰기도 하고 그냥 상황 따라 내가 편한 거 쓰면 돼요. 어차피 선택할 수 있는 요소, 클릭할 수 있는 요소인 건 동일하니까 거기다가 내가 이벤트를 어떻게 걸 것인가 이것도 다 가능한 거니까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상황이. 지금 이 버튼 인풋 타입 버튼으로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러면 그냥 버튼이거든요. 그 밸류에다가 뒤로 가기 이런 거 넣어놓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버튼 만들어져요. 이렇게 두 개 똑같아요. 둘 다 누를 수 있는 요소고요. 눌렀을 때 대신에 이제 인풋 타입 버튼 같은 경우는 이게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진 않고 있죠. 여기다가 온클릭을 똑같이 걸면 얘가 근데 이렇게 걸리나? 해보죠 한번. 이건 아마 걸릴 겁니다. 가져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진짜 단순하게 스크립트 문법 하나 실행시킬 거면 버튼이 편하고
그게 아니라 뭐 링크를 걸어야 되고 그 안에서 뭐 onClick을 또 써야 되고 이러면 A 태그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죠? 만약에 그리고 버튼을 쓰고 싶은데 폼 안에 있어서 뭔가 상황이 곤란할 것 같다? 그럼 버튼을 쓰고 타입을 지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태그를 쓰던가, 상황 따라 정답은 없어요. 자, 그리고 저 A 태그 하나 더 만들 거고 여기다가는 modify 이거 하나 넣어줄게요.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여기는 삭제, 그리고 modify가 아니라 do delete, 여기도 id. 제가 명령어를 사용할 때 지금 리스트, 디테일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딜리트는 여전히 do delete로 놔뒀어요. 앞으로 우리가 화면단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를 미리 예측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modify 같은 경우는 수정할 수 있는 양식으로 한번 가야 되죠. 그 양식에서 데이터 입력 받고 서브밋을 했을 때 do modify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뷰를 만들기 전에는 애초에 그런 거 없이 바로바로 다 실행이었으니까 do를 다 붙이고 show를 따로 붙였던 건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이름을 왜 저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드실까봐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이렇게만 해도 버튼은 나옵니다. 나오죠. 누르면 아직은 못 가요. 수정은 딜리트는 갈 수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그냥 무작정 보여주면 안 돼요. 전 지금 로그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좀 할 거예요. 일단 이 검증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로그인을 했냐 안 했냐 따져봐야 되고요. 로그인을 했으면 권한을 따져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조건이 총 몇 개예요? 2개죠. 로그인 했어 안 했어 물어봐야 되고, 권한이 있어 없어 물어봐야 되고. 자, 이거 근데 조건 2개를 따로 쓸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로 묶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런 겁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이렇게 하자. 자, 로그인 OX 그리고 권한 OX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했다 그리고 권한이 있다, 버튼 둘 다 나와요. 그쵸? 로그인 했다 권한이 없다, 버튼 둘 다 안 나와요. 그죠? 경우의 수를 보는 거예요. 로그인 안 했다 권한이 있다, 말이 안 되죠. 로그인 안 했다 권한 없다, 당연히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버튼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로그인 했고 권한도 있는 경우. 이러면 이 두 조건은 그냥 묶여도 된다라는 거죠. 어떤 조건으로? AND 조건으로. 둘 중 하나만 만족했을 때 버튼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굳이 이중으로 조건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간단한 얘기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로그인 했나 안 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도 하나 필요할 것이고, 권한에 대한 걸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정보도 우리가 얘가 알아야 될 것이고, 이런 걸 좀 값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detail.jsp는 이런 값들,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얘가 지금 권한이 있나 없나, 이런 정보를 누구한테 받을 수 있어요?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 중에서 누구? 아니, 그게 아니라 얘한테 받아야죠. 얘한테. 이 메서드한테. detail.jsp를 불러내고 있는 애는 얘니까. 자, 여기서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리스트에서 얘를 눌러서 들어가니까 애초에 리스트 여기다가 권한을 체크할 수 있고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 체크할 수 있는 여부를 여기서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처음에. 왜냐면 넘어가는 과정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게 맞으니까.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여기다 주든 여기서 따지든 결국은 얘를 거쳐야 돼요. 얘를 거치지 않고서는 여기로 못 넘기니까. 근데 그럼 리스트에서부터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리스트는 로그인을 안 해도 되는 애고 굳이 그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굳이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꺼내다가 앞에서부터 더 뒤로 보내는 이 작업을 굳이 연달아서 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상황에서 그냥 꺼내서 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저는 세션을 하나 여기다가 달아줄 거고요. 그리고 세션을 달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거 꺼내야 돼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키값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 놨어요. 자, 걔를 꺼냅니다. 꺼내서 그냥 줘요. 만약에 그냥 줬대요. 해볼게요. 그냥 세션에서 get 어트리뷰트를 통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라는 애를 꺼냅니다. 이걸 꺼낸 거를 여기다 그냥 직접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이렇게 줄 수는 있어요. 문제는 없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이 키로 데이터를 꺼내면 이 결과를 안다란 얘기죠. 자, detail.jsp에서 이제 수정과 삭제에 대해서 권한 로그인 검증을 할 거니까 저 친구를 가지고 로그인 검증도 해야 되고 우리 권한 체크도 검증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JSTL을 사용해서 if를 쓰겠다 만든 다음에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 이제 컨트롤러에서 넘어온 값을 우리가 if 조건 안에다가 사용을 할게요. 얘도 똑같아요. 얘를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티클이 아니잖아.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이렇게. 그러면은 컨트롤러에서 넘겨준 이 값을 이 키에 들어있는 이 값을 지금 detail.jsp 이 자리에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얘를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아티클이 들고 있는 멤버 아이디 회원 번호, 지금 이 글이 갖고 있는 회원 번호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아티클이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 얘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비교가 잘 될까요? 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리면 얘는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쓰인 게 얘가 오브젝트거든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인트예요. 왜? 아티클에 있는 멤버 아이디가 인트니까. 그러면 이퀄 마크 두 개를 가지고서 갖다를 비교했을 때 오브젝트랑 인트를 비교를 하는 건데 얘가 정확한 계산을 못 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못 내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걸 여기서 받아온 이후에 여기서 재가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가공을 해서 넘길 것이냐 선택인데 사실 여기서 가공해서 넘기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이 정보는 아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러니까 모델에 우리가 값을 넣을 때는요, 웬만하면 내가 쓰는 JSP에서 쓰려는 형태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목적 역할이 더 확실하게 나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이런 작업을 좀 해서 보낼 겁니다. 제가 굳이 if로 조건을 한번 넣어서 얘가 널이 아닐 때에만 이렇게 값을 처리하겠다 라고 한 이유는 얘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 형변환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날 거니까, 에러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한 거겠죠? 그리고 초기 값을 0으로 놔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회원 번호가 1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0이라는 값은 없으니까. 혹시 상황상 0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부정의 의미인 -1 같은 거 넣어놔도 되겠죠. 우리가 어떤 값을 지정했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맞춰놓고 얘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값이 넘어오면 널이에요. 근데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값이 넘어오면 인트 값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하려고 했던 이 상황에서 이 비교가 잘 되겠죠.
이게 둘이 같다. 어떤 상황이에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랑 아티클이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가 둘이 같다. 그럼 권한이 있는 경우죠. 얘네 둘이 이 if문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건 하나 더 엔드로 엮어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널이 아니면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러면 로그인 검증할 거고요. 얘가 널이 아니어야 로그인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로그인을 한 상태일 때만 얘네를 보여줘 라고 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게 일단 해보죠. 저 로그인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사라졌어요. 로그인을 한번 해보죠. 지금 근데 제가 글이 다 얘 거니까 로그인을 하긴 하는데 어드민으로 해볼게요. 권한이 없는 애 걸로. 환영합니다 나왔고 들어갔다. 없네요. 자, 그럼 이제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하고 다시 로그인. 로그인 아이디 패스 유저 1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가서 디테일 들어가면 안 나오네? 널이 아니고 둘이 같다. 이게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잠깐 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게 저도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오케이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EL로 데이터 꺼내오고 이거 검증 때리고 그 다음에 또 EL로 데이터 꺼내오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쓰는 방식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저도 순간 지금 헷갈려가지고 아까 하고 일단 해보자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EL 안에서 자바의 문법을 또 사용을 하는 개념이었다 보니까 나눠서 가져오면 진짜 값만 갖다 놓는 거고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잘 나오죠? 아까 그냥 안 나왔던 이유는 조건이 하나도 만족을 못 해갖고 그냥 계속 못 보여줬던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로 로그아웃을 한번 하고 다시 볼게요. 로그아웃 하면 이제 권한 없으니까 안 나오고 아까처럼 다시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보면 없죠. 로그인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진짜 권한이 있는 애만 이 버튼이 나타날 수 있게 처리가 된 거죠. 일단은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도록 하고 안 한 게 있나? 만들었고 체크했고 문제 없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이미 했구나. 일단 끊자.
디테일 이름을 일단 수업 페이지에 공유가 됐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수정과 삭제도 아예 가능하게끔 좀 더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죠. 이걸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수정은 JSP를 또 폼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조금 더 뒤로 미루고요. 삭제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삭제는 폼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얘를 하는데, 그걸 하면서 뭐 버튼 디자인 같은 것도 살짝, 그냥 지금은 너무 버튼이 딱딱하게 마우스를 올려도 변화가 없으니까 색깔 변하는 정도만 해서 일단 표식을 남겨줄 수 있게끔 처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처리하다 보면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미리 예고를 살짝 드려볼게요. 자, 지금 삭제가 완전히 가능하게끔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버튼이 눌리면 이 두 딜리트 할 거야. 근데 우리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이건 그대로 써도 되잖아요. 그쵸? 여기로 들어와요. 근데 얘는 잘 생각해 보세요. JSP한테 이를 넘겨야 될까요? 두 딜리트는? 그쵸. 삭제가 됐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건 알려줘야 돼요. 근데 JSP한테 그걸 화면을 그리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 JSP가 화면을 그렸다란 얘기는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왔다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하나 떨렁 있대요. 그리고 나서 뭐 메인으로 가는 버튼 만들 거예요? 조금 애매하죠.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어떠한 게시물을 지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얘를 눌러요. 그럼 그때 그 웹사이트는 어떻게 동작했었어요? 그쵸? 그냥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 메시지가 하나 뜨면 뜨는 거고 안 뜨면 안 뜨는 걸로 그냥 뭐 리스트로 돌아간다거나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리죠. 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삭제를 눌러요. 그러면 일단 알림창 하나 띄워서 물어볼 거예요. 얘 아니요. 진짜 지울 거야 말 거야. 그래서 아니요 하면 당연히 안 지워지겠지만 얘를 눌렀을 때 얘가 알림창을 보여줄 겁니다. 제대로 삭제가 됐다 혹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알림창으로 알려주고요. 리스트로 진짜 돌려버릴 거예요. 우리가 봤던 그대로 만들 거예요. 실제로 사용해봤던 양식 그대로.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이거는 시간을 드리긴 할 건데 좀 고민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만들어서 쓰진 못할 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다, 이거 그냥 같이 하죠. 같이 해야 되겠다. 좀 애매하네요.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적용하는 거는 차라리 시간을 들여도 지금 건 그냥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44분? 좀 애매한데? 그럼 이거를 애매하니까 요걸 먼저 하죠. 자, 우리 지금 디테일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버튼 색깔 바꾸는 거 그거 좀 해볼 건데
BTNS. 그냥 BTNS라는 클래스를 활용해서 적용을 일단 시켜볼까요? common.css로 가서 .btns 얘한테 컬러 블랙 얘한테 호버하면 컬러를 뭘로 해볼까? 컬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골라도 돼요. 좀 눈에 잘 띄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걸로 해볼까요?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사용해서 언더라인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언더라인이 안 먹었네? 텍스트 데코레이션 근데 BTN한테 주니까 이게 문제군요. 여기까지 다 바뀌는구나. 그럼 BTN한테 주지 말고 이렇게 갑시다. 여기 안에 얘네들을 감쌀 수 있는 하나를 더 만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줘야겠다. 클래스 BTN 텍스트 컬러 이름 제가 짓는 겁니다 지금. A한테도 하나 주고요.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점 찍어주면 되겠죠? 점이란다. 자식으로 있는 얘네 얘도 자식으로 있는 얘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호버를 여기다 줄 게 아니라 뒤에다 줘야 돼요. 이게 호버가 앞에 있나 뒤에 있나 경우가 똑같을 경우에만 앞으로 옮기는 게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는 경우가 달라요. 이렇게. 그리고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 삭제도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뭐 테스트 하다가 나오면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사실 버튼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이 버튼 좀 더 확실해질 거예요. 지금 테일윈드 치트시트 가지고도 꾸미려면 꾸밀 수는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좀 더 많은 상태라서 데이지UI라는 걸 실제로 적용하면 거기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들이 있어요. 버튼 디자인 같은 거. 우리가 그거 그냥 가져다가 쓸 겁니다. 그럼 이 버튼이 누가 봐도 버튼이야 라고 생겼어요. 그런 거 가져다 쓸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일단 요 정도로만 해놓고 음, 일단 요렇게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이거 커밋은 제가 따로 안 해드릴게요. 현재는 이따가 커밋 이거 하나로 커밋 또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이따가 추가 작업하고 한 번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또 쉬는 시간 먼저 가졌다가